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화두가 되고 있는 언리얼 5를 설치를 해서 기존에 우리가 썼던 언리얼 4의 컨텐츠들을 마이그레이션해서 옮기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언리얼 엔진에서 언리얼 엔진 5를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해주세요. 자, 쭉 내려보면 언리얼 지금 다운로드 하기를 눌러서 언리얼 5를 깔아주시고요. 자, 언리얼 5 설치가 다 끝나면 라이브러리에 이렇게 최신 버전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리얼 4 최신 버전, 언리얼 5의 최신 버전 두 가지 버전을 설치가 된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샘플에 들어가서 우리가 언리얼 5의 컨텐츠 예제를 다운로드 받아줍니다. 자, 원하는 이름 그리고 원하는 폴더에 5.0의 컨텐츠 예제를 생성을 시켜주고요. 저는 생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생성하지 않음을 할게요. 생성을 해서 만들면 이렇게 라이브러리에 5.0 컨텐츠 예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4.27에서의 버전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컨텐츠 예제를 프로젝트 생성해서 최신 버전이죠. 언리얼 4의 4.27 버전의 컨텐츠 예제를 써놓을게요. 컨텐츠 4.27 안 써지니까요. 자, 똑같은 샘플에 컨텐츠 예제를 깔았는데 버전에 따라서 보여지는 형태가 다르다는 건 알 수 있죠. 이게 예전 버전의 컨텐츠 예제 그리고 언리얼 5의 컨텐츠 예제가 이미지만 봐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차이가 나야가라의 플러그인, 플루이드의 내용의 차이인데요. 먼저 4.27을 열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푸른 계열의 컨텐츠 예제가 보이고요. 기본 맵에서는 이런 형태로 보이고 컨텐츠 브라우저에 가서 맵,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나야가라죠. 나야가라. 자, 나야가라를 항목을 보시면 나야가라 맵과 나야가라 어드밴스드가 있습니다. 먼저 기본 나야가라 레벨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나야가라의 기본 형태가 열렸고요. 나야가라의 모듈 기능을 사용해서 나와 있는 예제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 충분히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런 형태. 자, 그리고 나야가라 어드밴스드를 열어볼게요. 나야가라 어드밴스드는 나야가라를 실제 이펙트를 게임에서 적용을 할 때 더 많은 기능을 표현하고 있는 맵입니다. 우리가 언리얼 4 최신 버전에서 나야가라를 쓸 때 이 예제들을 보면서 기능들을 참고하면 좋고요. 자, 그리드 2D도 있고, 자, 렌더 타겟도 있고요.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3D처럼 앞으로 튀어나오게 하는 렌더 타겟도 있고, 그리고 스켈레탈 메쉬 형태를 이용해서 G버퍼 분사도 있고요. 네, 리프로덕션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이런 벌레 형태의 움직임을 가진 나야가라도 만질 수 있죠. 자, 이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당연히 이
레퍼런스 예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참고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을 언열 버전에 따라서 컨텐츠 예제를 깔았을 때 컨텐츠 예제가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언열 5의 컨텐츠 예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열 4에서 봤던 화면이랑은 다른 맵이 나오죠. 맵 자체가 달라져요. 신기하게도. 같은 파일을 깔면 버전에 따라서 전혀 다른 컨텐츠 예제가 깔립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맵에 들어가서 나야가라 부분을 살펴볼게요. 자, 나야가라를 보면은 나야가라 어드밴스드 파티클이 있고요. 나야가라 플루이드가 있고 나야가라 파티클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나야가라의 맵이 종류도 다르고 개수도 다르죠. 자, 먼저 어드밴스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 내용은 어드밴스드는 똑같아요. 그쵸? 여기도 2D 그리드 2D고 렌더 타겟 똑같죠? 내용이? 네. 똑같은데 맵이 다르네요. 그쵸? 맵이 달라져 있어요. 어드밴스들은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고요. 네. 자, 이번에는 플루이드를 열어볼게요. 자, 언리얼 4와 언리얼 5의 제일 큰 차이점, 이펙트 입장에서는 제일 큰 차이점이 플루이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그동안 다른 툴에서 시뮬레이션 한 것들을 가져와서 언리얼 4에서 쓰곤 했는데, 이렇게 자연스러운 가스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화염이라든지 물의 시뮬레이션을 언리얼 기본 플러그인에서 탑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편집에서 플러그인을 들어가서 플루이드를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야가라 플루이드가 있습니다. 플러그인이. 이게 체크가 안 되면 요걸 볼 수가 없어요. 이 플러그인은 언리얼 4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언리얼 4와 언리얼 5의 기본적인 플러그인 차이는 있고, 그리고 그 자동으로 그거를 컨텐츠 예제를 똑같은 걸 받아서 열어봤을 때 이렇게 다른 형태를 띠게 되는 거죠. 자, 요런 플루이드의 형태는 사실 가볍진 않아요. 네, 가볍지 않고 어떤 화면 제약 안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2D, 자, 3D. 이 제약 안에서만 이 연기가 표현되는 거죠. 표현되고 잘리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에 대한 이 플루이드를 나야가라 플루이드 자체가 프레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자, 벌써 지금 느려지는 게 보이시죠? 왔다 갔다 해요. 자, 나머지 또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폭발도 있고요. 플레이를 해보면, 자, 플레이를 해서 봐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이렇게 파이어. 자, 저런 시뮬레이션에서 실제로 컬리전이 작동을 해서 이런 식으로 스태틱 메쉬와 시뮬레이션의 연기가 반응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사실 가볍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쓸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형태의 내용을 가지고, 이건 카메라 페이싱, 자, 따라가는 거죠. 카메라를 빌보드처럼. 얘는 이제 2D인데 이런 형태의 내용을 이번 강의에서 한번 적용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리얼 5를 경험을 해보면서, 자, 토치. 이거는 핵심은
돌아다니는 거죠.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얘는 고정된 스태틱 메쉬나 고정된 위치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지만 움직이면 이상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토치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면서 월드에 뿌리는 형태로 나오는 거죠. 자, 이것도 움직이는 컬리전에 반응을 하는 거고요. 이건 낮은 물결이 움직이는 거. 이거는 컬리전 따라서 물이 비껴나가는 것들.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자, 물이 흘러내리는 것들. 자, 여기서는 플루이드의 대표, 불을 이용해서 이번 강의에서 한번 적용을 해볼 거고요. 자, 이 플루이드가 언리얼 5에 생김으로써 이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는 거죠. 그동안에 후딘이나 다른 큐메펙스 같은 시뮬레이션 툴을 통해서 뭔가 이런 자연스러운 시뮬레이션 결과물을 내는 게 아니라 아예 엔진 플러그인으로 담겨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앞으로의 발전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번 강의에서는 언리얼 5를 활용을 해서 이 기술을 넣어보는 걸 하는 거고요. 사실 이 기술을 바로 실무에 쓰기에는 아직까지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제가 이런 것들을 테스트 할 때 하루에 크래시가 10번이 난 적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프레임 드라이브를 가져가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뭔가 스킬을 쓴다고 하면은 진짜 고사양의 PC에서 돌아가야 하는 거죠. 모든 유저가 고사양의 PC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쉽지 않고 이게 최적화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버전업이 되면서 더 가벼워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플루이드를 빼고는 나머지 저희가 했던 이펙트 기술에서는 언리얼 4와 언리얼 5가 다른 점이 또 한 가지 있죠. 네, 다 크게 다른 점은 이 플루이드와 그리고 루멘이라는 거죠. 루멘. 자, 루멘을 간단하게 한번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언리얼 4에서 한번 재질을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리얼 4에서는 이제 루멘이 없기 때문에 큐브 하나 올리고요. 자,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매터리얼을 테스트로 새롭게 하나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따라해서 저장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컬러로 우리가 인간의 눈 중 눈이 구별할 수 있는 색 중에 제일 시안성을 높게 가진 그린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신호등도 빨간색, 녹색 이런 식으로 쓰고 있죠. 자, 이거를 좀 밝게 하기 위해서 자, 베이스 컬러가 아니라 이미시브 컬러에다 꽂아보죠. 이미시브 컬러에다가 10 정도 발광을 하게 하고 기본적으로 메탈 도메인드 서페이스 블렌드 모드는 오파큐입니다. 얘를 가지고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자, 여기서 넣어봤더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리플렉션, 그러니까 반사값을 확인해 볼 수 있죠. 보시 밑에 보면은 우리가 발광하고 있는 값의 반사값이 밑에서 지금 바닥에서 보이고 있죠. 자, 그렇지만 여기다가 별다른 라이트가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 언리얼 4에서도 훌륭한 반사값을 갖는데 여기다 라이트를 한번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를 같은 컬러로 자, 이거를 줄여서 여기다가 안쪽에
박아주면 이렇게 라이트까지 잘 어우러지게 나오게 되겠죠. 이런 형태로. 자, 이게 없으면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될 거고요. 자, 똑같은 내용을 얘를 그냥 컨트롤 C 하고 이제는 언리얼 5에서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바닥을 보면 여기 바닥 재질에서도 충분히 반사값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여기 좀 무거우니까 나야가라 파티클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야가라 파티클 맵에 왔고요. 같은 재질이고 밑에도 살짝 어둡지만 반사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편집의 프로젝트 세팅 루멘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다이나믹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메서드가 있어요. 이제 계산 방식이 여기 보면 논이 있고 루멘이 있고 스크린 스페이스가 있고 스탠다드 레이 트레이스가 있습니다. 자, 플러그인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볼 거는 논과 루멘을 보시면 되죠. 그렇죠? 이게 지금 제가 루멘으로 딱히 만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되어 있지 않다면 루멘으로 바꾸고 반사값의 메서드도 루멘으로 바꿔야 빛을 같이 가져갑니다. 이렇게 둘 다 루멘인 거죠. 여기다가 똑같이 여기서 이제 UI 언리얼 5의 UI에 좀 이제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여기 있던 쉐입 내용들을 여기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눌러서 자, 내용들이 달라졌습니다. 여기 쉐입이 있죠? 여기에서 큐브를 가져다가 똑같이 자,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아무 데서 하나 테스트로 만들 거예요. 자, 빈 곳에다가 매터리얼을 새롭게 하나 만들고요. 이미시브 컬러에다 연결을 해줍니다. 자, 가져와서 넣어주면 자, 보다시피 배경들이 완전히 달라졌죠. 리플렉션 내용도 제대로 반사하고 있고 그리고 주변 광들이 이 박스로 녹색으로 인해서 변하는 걸 볼 수 있죠. 마치 라이팅이 달려 있는 것처럼, 그렇죠? 실시간 라이팅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실시간 라이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루멘의 강력한 기능이고요. 자, 이걸 확인함으로써 이펙터들이 이제 발광에 대한 자연스러운 효과를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플러그인에 가서 플러그인이 아니라 다시 루멘의 내용을 꺼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루멘 이렇게 자, 언리얼 4에서 내용과 좀 비교를 해보자면 같은 맵이 아니지만 자, 이렇게 언리얼 4죠. 이게 같은 맵이 아니지만 한눈에 봐도 많은 차이가 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그 색의 대비도 굉장히 크고요. 이렇게 올려서 볼게요. 밝은 곳에서 볼게요. 밝은 곳에서. 자, 이렇게 밝은 곳에서 보면은 자, 비슷한 느낌이 들지만 얘가 어두운 곳에 내려가면 색의 대비가 여기만 걸쳐도 그쵸? 여기 반절만 굉장히 발광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글로우가. 그래서 언리얼 4와 언리얼 5의 루멘에 대한 렌더링 방식 때문에 렌더링 방식이 하나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펙터들이 그냥 가장 크게 알고 있어야 될 루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래서 이펙터를 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이미시브 컬러의 더 자연스러운 발광의 더 자연스러움을 갖게 되는데
자, 언리얼 레퍼런스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임시부 컬러만으로 주변광을 밝게 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더 자연스러운 내용을 얻으려면 임시부 컬러의 값을 제한값을 정해두고, 예를 들면 낮은 값의 발광으로 정해주고 여기다가 라이트를 따로 받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망가지지 않는다고 하면서요. 이런 식으로. 자, 하지만 어느 정도의 발광값은 우리가 써야겠죠. 이렇게 이쁜 거를. 그래서 너무 심하게 발광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멋지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언리얼 4와 언리얼 5의 컨텐츠 예제를 통한 비교는 이제 여기까지 한번 하고요. 루멘을 이용한 기술은 나중에 중급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더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 뭐냐면 언리얼 5의 이런 내용들, 고급 기술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무에 당장 적용해서 쓸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언리얼 4를 다 버릴 것이냐라는 내용이에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언리얼 4, 언리얼 5 둘 다 에픽에서 업데이트를 계속하고 있죠. 업데이트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의미는 언리얼 4를 아직 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미 언리얼 4로 대부분의 언리얼 프로젝트들은 쓰고 있고 개발해 나가고 있고 그거를 런칭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엔진 업데이트와 지원을 끊는다고 한다면은, 자, 언리얼 3처럼 끊게 되는 시기가 있겠죠. 그렇죠? 언리얼 3처럼 언리얼 3에서 언리얼 4로 넘어가는데 10년이 걸렸어요. 10년. 그러니까 언리얼 4가 유지가 된 게 지금 10년이 돼가는데, 제 생각에는 2, 3년은 더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진행하는 프로젝트도 있고 언리얼 업데이트를 이렇게 출시 노트를 지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을 확인해 보면 언리얼 5의 내용을 언리얼 4에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가 되겠죠. 언리얼 5를 위해서 언리얼 4에다가 실험적으로 넣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베타 기술들을 계속해서 넣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언리얼 5에서는 루멘과 나나이트, 거의 새로운 렌더링 방식과 새로운 지오메트리 시스템, 그리고 나이아가라 플루이드 같은 강력한 시뮬레이션 툴이 이제 언리얼 5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 언리얼 5를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언리얼 5가 출시됨에 따라서 다들 언리얼 5로 갈아타고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회사 입장에서 먼저 언리얼 4 계속 출시 노트가 업데이트 되면서 버전업을 계속 신경 쓰고 있죠.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언리얼 프로젝트에서 언리얼 4를 많이 썼을까요? 언리얼 5를 많이 쓰고 있을까요? 당연히 대부분 언리얼 5가 아닌 4를 쓰고 있겠죠. 그러면 언리얼 5로 마이그레이션해서 프로젝트를 넘긴 프로젝트는 몇이나 될까요? 대부분일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소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히려 인디게임에서는 이 언리얼 5로 마이그레이션 가서 넘어가기가 부담이 적어요. 혼자 또는 몇 명 정도의 개발팀들은 아주 쉽습니다. 하지만 100명, 200명의 대규모의 프로젝트에서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언리얼 5로 바로 마이그레이션해서 넘어가면 일단 첫 번째, 회사의 모든 컴퓨터를 다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CPU, GPU, 램 모든 부품값들이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예전에 한 두세 배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가는 추세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굉장히 비쌉니다. 컴퓨터 한 대 맞추는데
최소 2, 300이 드는 거죠. 그걸 100대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자산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오너 입장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기술의 습득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제가 언리얼 4로 강의를 하고 언리얼 5로 테스트를 몇 달간 해봤을 때에 아주 단편적인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언리얼 4로 스킬을 만들 때 하루 종일 크래시 난 적이 당연히 없죠. 언리얼 4는 그 동안에 4.27의 업데이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불안정한 요소를 다 제거하고 완전히 안정되게 돌아가서 크래시가 안 나오는데 언리얼 5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새로 포함되고 거기다가 이 언리얼 5를 제대로 돌리기 위해서 맞춘 사양들, GPU, CPU들, 다이렉트 12 이상, 그리고 언리얼 엔진 CPU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윈도우 11 이상을 쓰게 되면 그 조합이 굉장히 크래시가 나기 좋은 조합이 돼버려요. 그래서 같은 작업을 하는데도 같은 작업에 신기술이 포함되니까 그런 작업을 하면 크래시가 하루에 10번도 나요. 내가 언리얼 실무에서 게임 프로젝트에서 실무를 하는데 하루에 크래시가 한 3번만 나도 굉장히 답답하고 작업 시간이 몇 배로 늘어나잖아요. 했던 걸 또 해야 되니까 크래시 나면 저장도 제대로 안 될 때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비용의 문제, 사양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비용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기술 습득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 그래서 아직 언리얼 5를 바로 대규모 프로젝트에 적용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제 경험을 통하면 언리얼 엔진 4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을 때 그 프로젝트에서도 굉장히 이 업데이트를 바로 반영하는 프로젝트였는데도 2계단씩 건너뛰어서 프로젝트에 마이그레이션 적용을 하는 게 관례였어요. 왜 그러냐면 한 번의 버전업은 불안하기 때문에 2개의 버전업을 적용을 한 거였죠. 2개를 건너뛰어서. 마찬가지로 이 언리얼 5도 굉장히 많은 기술이 추가됐기 때문에 그게 안정되려면 2 버전 이상은 이후에 정리가 돼야 아마 회사에서도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도 좀 믿고 안정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언리얼 엔진 5가 출시되면서 언리얼 4를 버리고 빨리 언리얼 5를 배워야 되는 하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페트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두 번째 관점이 언리얼 엔진 4를 언리얼 엔진 5로 넘어가는 시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나야가라를 해야 되고 캐스케이드를 버려야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우리 언리얼 4에서는 굉장히 장점이 뭐냐면 캐스케이드를 주력으로 썼었고 그리고 이후에 언리얼 버전이 업데이트됨에 따라서 나야가라가 들어왔었죠. 생각보다 나야가라가 굉장히 오래 전부터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인지하고 사용하고 연습했던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언리얼 4의 장점이 뭐냐면 캐스케이드의 완벽한 안정성 그리고 또 나야가라의 안정성도 확보가 돼 있는 엔진이고 실제로 업데이트가 계속 앞으로도 진행이 되면서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언리얼 5에서는 나야가라를 쓰다 보면 크래시가 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언리얼 5에서도 마찬가지로 2계단 이상 업데이트가 되고 나야가라 플루이드 같은 것들이 안정이 돼야 그래픽 충돌의 크래시가 나지 않게 되겠죠. 자, 언리얼 포럼 같은 경우에서도 확인해 보면 사실 여기 크래시에 관련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언리얼 공식 네이버 카페를 들어가 보면 이렇게 크래시 느려요. 크래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질문도 많고요. 한마디로 크래시 자체가 나야가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나야가라를 제대로 안정성 있게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언리얼 4에서 공부를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기본적인 기능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언리얼 4에서 충분히 공부를 다 하고 나야가라 플루이드 같이 새롭게 추가된 그 플로그인을 공부를 하려면 이제 여기서 해야겠죠. 그 공부를 여기서 해볼 수는 있지만 그 하루에 10번씩 나는 크래시를 겪어가면서 테스트하기란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이걸로 충분히 기본기를 탄탄하게 쌓은 다음에 언리얼 5의 나야가라 플러그인을 공부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언리얼 버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언리얼 4에서 충분히 학습을 안정성 있게 확보가 되면서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도 이 언리얼 4 최신 버전을 주 버전으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언리얼 5를 이제 알아가는 거죠. 그렇죠? 언리얼 5를 주 버전으로 배우기는 쉽지가 않다. 그 이유들은 앞에서 얘기를 드렸고, 자, 이제 우리가 진행했던 언리얼 4 최신 버전의 프로젝트를 언리얼 5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언리얼 4 최신 버전에서 했던 프로젝트가 있다면 먼저 언리얼 5의 엔진을 실행을 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언리얼 프로젝트 브라우저가 나오면 여기 최근 프로젝트에 우리가 했던 언리얼 4의 최신 버전의 프로젝트가 나와 있을 수도 있고요. 없다면 밑에 탐색을 눌러서 찾아보면 됩니다. 그 프로젝트가 언리얼 4의 최신 버전이라고 하면 열기를 눌러보면 이렇게 프로젝트 변환이 자동적으로 뜨게 되고 여기서는 다른 버전의 엔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본을 자동으로 만들어서 열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누르면 이제 언리얼 5의 사본이 생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언리얼 5가 열리면서 언리얼 4에서 썼던 프로젝트가 마이그레이션이 된 상태가 됩니다. 자, 프로젝트 파일이 9 버전입니다. 업데이트 할까요? 업데이트 눌러주시면 되고요.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이제 그 내용을 확인해 보면 똑같이 들어온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태까지 진행했던 나야가라, 진행했던 캐스케이드를 열어보면 UI가 바뀌었을 뿐이지 내용이 똑같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생각보다 느리다는 거를 느낄 수 있어요. 자, 나야가라도 한번 열어서 볼게요. 자, 처음에 열었을 때 이제 컴파일들을 하는데 이 느낌이 언리얼 4를 열었을 때, 이제 엔진을 처음 열었을 때와 사뭇 다릅니다. 이렇게 로딩 시간이 길고요. 자, 아무래도 이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처음 열어본 프로젝트라서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매터리얼 하나를 똑같이 언리얼 4 버전과 언리얼 5 버전에서 저장해서 쉐이더를 계산하는 시간을 비교해보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언리얼 5를 열었는데 자, 원래 버전인 4.27도 한번 열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열립니다. 얘는 그냥 바로 열렸고 같은 내용이죠. 지금 자, 언리얼 4와 언리얼 5 같은 내용이에요. 컨텐츠 보면은 VFX의 머터리얼에서 같은 걸 하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있는 웨이브 메쉬 리플렉션 내용을 한번 열어봐서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언리얼 5에서도 열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전혀 건든 게 없고요. 이제 기본 상태에서 이 수치, 그러니까 다이나믹 파라미터의 미리 보기 값 수치를 그냥 테스트로 바꾸고, 얘도 언리얼 4도 헷갈리네요. 바꿔보겠습니다. 자, UI가 다르니까 좀 차이가 나죠. 자, 먼저 언리얼 5를 저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쭉쭉쭉쭉 천천히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단지 수치만 바꿨을 뿐인데. 자, 그리고 언리얼 4입니다. 저장. 바로 저장이 되죠? 이 차이의 간극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작업 효율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리얼 4에서 작업을 충분히 하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언리얼 5에서도 나중에 쉐이더 계산이라든지 옵션이 생겨서 더 빠르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뭐 그냥 노드를 한번 그냥 옮겨서 저장을 해볼게요. 이런 것들은 사실 값이 변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로 되지만 이런 수치 변화에 대해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처럼 언리얼 5는 오래 걸린다 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가면 좋아요. 이 쉐이더의 내용들이 언리얼 5에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루멘의 나나이트의 플러그인의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마이그레이션 해서 쉐이더를 저장해서 걸리는 시간을 한번 테스트를 해봤고요. 앞으로 우리가 언리얼 5를 쓰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업데이트가 될 건데, 이제 강의도 진행이 되면서 나중에 이것만 봐도 언리얼 4를 쓰고 싶죠. 자, 물론 좋은 기능들은 이제 언리얼 5에서 계속 배울 건데, 앞으로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되는 것들은 업그레이드를 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언리얼 5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리얼 5의 마이그레이션 내용을 레벨에서 한번 불러다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드PRJ를 한번 불러볼게요. 자, 버드PRJ에서 우리가 했던 내용이 지금 UI가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위에 보면 시퀀서가 여기 있습니다. 시퀀서 SQ 언더바 버드PRJ를 불러서 보면 똑같이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언리얼 4보다 조금씩 프레임 드랍이 더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60프레임이 안 나오죠. 제가 사양이 메모리가 64기가인데도 메모리 사용률이 굉장히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다 쓰고 있죠. (21% 정도로 좀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이 정도도 굉장히 버벅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플레이를 해보면 조금 낫죠. 네. 자, 이번 강의 프로젝트에서는 검기를 다룰 거기 때문에 파라곤의 광 캐릭터를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 캐릭터죠. 대검을 쓰는 광 캐릭터를 프로젝트 추가를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5.0 프로젝트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프로젝트 이름을 확인해 보면 돼요. UI 언더바 베이직 VFX라고 가져왔고, 이게 5.0이니까 요 녀석이네요. 자, 요 녀석을 맞는 녀석을 선택을 하고,
프로젝트에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언리얼 엔진으로 가보면 파라곤 광 캐릭터 폴더가 들어와 있는데 몇 번을 강조해도 중요한 이 폴더 옮기기, 컨텐츠 옮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기존에 우리가 파라곤 기디온 캐릭터를 캐릭터 폴더 안에다가 넣어뒀었죠. 왜냐면 캐릭터들이 많이 늘어나면 폴더가 최상단의 폴더가 지저분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냥 우리가 탐색기처럼 이렇게 쉽게 드래그 앤 드랍을 하면 이동과 복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동을 해야겠죠. 이동을 하면 그 폴더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이동이 되는 게 아니고 폴더에 카피를 합니다. 여기 캐릭터 폴더에 카피를 하고, 그리고 리디렉트가 그 자리에 남겨져 있는데 카피가 다 된 게 확인되고 저장이 되면 기존의 컨텐츠 바로 바깥에 있던 파라곤 광 폴더가 그 이후에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동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왜 얘기했냐면, 우리가 실제 실무에서 프로젝트를 할 때는 퍼포스 같은 네트워크 구조에 같이 협업을 하는 프로그램을 언리얼 엔진에 적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 경우에서는 폴더 이동이라든지 폴더 이름, 컨텐츠 이름, 삭제, 카피 같은 걸 굉장히 조심하셔야겠죠. 왜냐하면 남이 작업한 게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민한 작업입니다. 자, 새로운 폴더를 열어서 캐릭터, 히어로, 광 플레이어 캐릭터 블루프린트를 열어줍니다. 자, 마찬가지로 필요 없는 이 경고창은 지우고요. 자, 컴파일 해줘서 경고창을 없애고 버드 PRG를 레벨을 들어가서 여기선 시퀀서를 잠깐 뺄게요. 월드 세팅, 게임 모드에서 우리가 만든 게임 모드 VFX를 쓰고 있잖아요. 여기 게임 모드 밑에 열어서 광 캐릭터를 넣어주는 거죠. 광 캐릭터. 이거 플레이를 해서 제대로 나오는지 테스트를 해봅니다. 자, 아직 쉐이더가 다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준비가 되죠. 매핑이 다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지금 플레이가 제대로 되는 걸 확인을 해봤어요. 일단은 캐릭터 자체는 문제가 없이 잘 나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제 작업할 준비는 끝났고요. 우리가 작업할 때 언리얼4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단에 이게 컬렉션이 있습니다. 하단 컬렉션에 기본 캐릭터를 넣어줬었는데 여기다도 나중에 찾기 쉽도록 폴더 구조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어주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넣어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페르소나의 구조 UI도 좀 언리얼4랑 살짝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위치 같은 게 다 같습니다. 그래서 참조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얘를 이렇게 참조를 해서 ATT 1번이었죠. 여기다가 이제 추가를 해주면 되면 마찬가지로 컬렉션에서 제가 얘기했던 공유 네트워크 작업 환경이라면 공유 컬렉션이 뜨겠죠. 프로젝트에서. 그게 아니라 집에서 이렇게 혼자서 강의나 개인 프로젝트를 한다면 로컬 컬렉션만 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애님 이런 식으로 컬렉션을 추가를 해서 넣어서 빠르게 찾아서 작업의 속도를 높일 수가 있겠죠. 여기다 넣었네요. 잘못 넣었어요. 자, 이렇게 컬렉션에서 잘못 넣었을 때는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컬렉션에서 삭제하는 게 있어요. 이 파일 자체를 삭제하는 게 아니라 여기 밑에 보면 컬렉션 관리에
캐릭터에서 제거가 있죠. 그러면 파일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이 즐겨찾기에서 컬렉션에서만 제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2개, 1개 표시가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잘 활용을 하면 작업을 훨씬 빠르게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언리얼 5에 플러그인들이 많은데 언리얼 4에서도 그렇고요. 플러그인을 나중에 설치하고 프로젝트 이름을 바꾸면 에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러그인을 설치하기 전에 프로젝트 이름이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미리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탐색기에서 표시를 하면은 윈도우 탐색기가 뜨게 되고요. 윈도우 탐색기에서 이렇게 그 해당 컨텐츠 폴더가 열리게 되고 상단으로 올라가면 프로젝트 파일이 있는 곳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폴더 명을 좀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닫고 자, 저장을 물어보죠. 자, 저장 제가 작업했던 게 폴더를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게임 VFX에서 한 캐릭터를 넣어줬기 때문에 저장을 합니다. 이거 애니메이션 테스트 맵은 자동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는 레벨 맵이에요. 이렇게 닫고 그리고 상단으로 가서 헷갈리니까 원래 베이직 VFX였는데 4.27을 지우고 5.0 VFX로 놓는 거죠. 자, 이름은 이제 원하시는 대로 바꿔도 돼요. 둘 다 바꿔볼게요. 그냥 VFX 5.0 얘도 VFX 우리 전에 했던 내용이요. 4.27로 바꿉니다. 자, 폴더 이름은 프로젝트 네임과 상관이 없는 별개의 문제예요. 여기 프로젝트 네임은 여기 있죠. 프로젝트 네임을 바꾸면 여기서 이제 5.0으로 똑같이 바꿔줄 수 있겠죠. 물론 언리얼 엔진을 끈 상태에서 바꿔줘야겠죠. 똑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게 자, 이렇게 이름을 바꿔줄 수 있고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제 5.0의 내용을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바꿨고 폴더 구조를 이름을 바꿨잖아요. 구조를 바꾼 게 아니라 그리고 다시 더블 클릭해서 제대로 열리는지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바로 열리게 되었고 최근 레벨 버드 BRJ를 한번 열어볼게요. 잘 열리고요. 각 플레이어 캐릭터가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을 하면 네, 제대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의할 점은 이 컨텐츠 브라우저 안에서 이동하는 거 말고 바깥에서 탐색기에서 실제 이 프로젝트 파일과 폴더 명을 바꿨을 때 일어나는 문제가 플러그인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 플러그인을 찾습니다. 잃어버려서 구조를.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주의하면서 미리 바꿔서 진행하면서 플러그인을 나중에 설치하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죠. 저같이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면서 4.27 버전 그리고 5.0 버전을 둘 다 똑같은 프로젝트 마이그레이션 했을 경우에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게 아니라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